미래산업 트렌드와 혁신 사례, 5주차 혁신기업 사례, 부동산, 우주항공. 2차 시 항공 우주산업 분야 혁신 사례, 스페이스X. 우주에 살다, 스페이스X. 이번 시간에는 항공 우주산업 분야의 유니콘인 미국의 스페이스X사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사의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는 페이팔, 테슬라 등 여러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고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유니콘 기업으로서 스페이스X사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등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앨런 머스크에 관한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이해, 그리고 스페이스X의 성공 요인과 미래에 대해서도 공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창업 스토리. 바람둥이, 억만장자, 천재공학자, 마블의 SF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를 꾸미는 말로 영화 아이언맨의 감독 존 페브로가 원작 만화 캐릭터 아이언맨을 리메이크하면서 현대판 토니 스타크의 모델로 삼은 인물은 우주여행 프로젝트인 스페이스X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입니다. 실존 인물인 앨런 머스크와 영화 속 인물인 토니 스타크는 서로 닮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40대 초중반의 나이, 억만장자, 물리학 학위 취득, 공학자 등 외형부터 삶까지는 물론 앨런 머스크는 가슴에 아크 원자로를 달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슴은 아크 원자로의 에너지와 비등한 열정과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기기계 공학자인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은 덕분인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으며 12살에는 비디오 게임 코드를 직접 짜서 $500에 팔기도 했으며 17살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남아공 프리토리아에서 어머니의 고향인 캐나다로 이사했습니다. 2년 뒤에는 킹스턴의 퀸즈 대학에 입학했고 이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해 물리학과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1995년에는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가 열망하던 인터넷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우주에 관한 열망 때문에 이틀 만에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다음과 같은 회사를 창업하고 성공시켰습니다. 1995년 24살의 그는 창업에 뛰어드는데 집2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문 출판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로 뉴욕타임즈, 시카고 트리뷴 등이 그의 고객이었습니다. 창업 4년 만인 1999년에는 집2를 컴퓨터 제조업체인 컴팩에 팔았고 그의 손에 $2200만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는 28살에 불과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다음으로 노린 곳은 온라인 금융시장으로 집2를 매각하여 얻은 돈으로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X.com을 시작하였습니다. 1999년 문을 연 X.com은 1년 만에 경쟁사였던 콘피니티와 그들의 이메일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까지 함께 인수합병하였습니다. 피니티를 인수한 앨런 머스크는 그들의 이메일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페이팔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사명도 X.com에서 페이팔로 바꿨습니다. 2002년 페이팔의 시가총액은 $6천만 웃돌게 되었습니다. X.com을 설립한 지 3년 만에 페이팔에 눈독을 들인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 무려 $15억 매각을 하였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2번의 큰 성공을 거둔 그는 가슴에 품고 있던 조금 더 스케일이 큰 꿈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다음 도전은 우주 발사형 비행체, 쉽게 말해 우주 로켓이었습니다. 단순히 로켓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저가형 우주 여행과 화성 식민지 사업을 꿈꿨는데 이것이 그가 2002년 6월 설립한 세 번째 회사 스페이스X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여기서 최고 경영자를 맡음과 동시에 발사체 디자인까지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주로 향하는 길은
그가 12살에 만들었던 우주 전투 게임만큼 순탄치 않았는데요. 스페이스X에서 최초로 발사한 모델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 펠컨 1이었습니다. 펠컨 1의 2006년 발사 시험에서는 발사하자마자 연료가 노출돼 화재가 발생했으며 1년 뒤에 발사에는 성공했지만 회전축 제어 장치 이상으로 고도 321km에서 임무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개월 뒤 세 번째 발사 역시 순조롭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28일 세 번의 발사 실패 끝에 펠컨 1이 하늘로 날아올랐고 앨런 머스크는 총 5번의 시도 중 2번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항공우주국은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자로 스페이스X를 선택했으며 현재까지 민간 업체로는 유일하게 우주 화물선을 운행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꿈은 크게 인터넷, 우주공간, 재생에너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집2와 페이팔로 인터넷을, 스페이스X로 우주공간에 관한 꿈을 이뤘다면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모터스와 태양광 발전 회사 솔라시티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의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 모터스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면 2003년 설립된 이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주목받던 CEO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소형화, 경량화 위주였던 기존의 전기차 콘셉트와 다르게 스포츠카를 생산하면서 고급화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설립 후 7년간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했으며 앨런 머스크가 사비를 털어 자금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양산형 제품인 로드스터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로드스터의 출시 가격은 무려 10만 9천 달러. 페라리나 에스턴 마틴처럼 널리 알려진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가 전략이 통해 예측과 달리 천여 대가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후속 제품으로 로드스터 절반 가격의 보급형 세단을 내놓았으며 2014년 6월에는 보유한 특허를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짝퉁 테슬라를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반응까지 보였는데 여기에는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를 BMW와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인 솔라시티 역시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위한 준비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주유소가 있는 것처럼 전기차도 충전을 위한 충전 스테이션이 필요한데 만약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끌어와 사용한다면 전기차의 탄소 배출 감소라는 장점이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앨런 머스크가 바라보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는 8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화성 식민지를 2030년쯤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로 갈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우주 식민지에서 운송수단으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전기차는 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필요 없으며 우주에서 연료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테슬라 모터스를 이용하면 되고 솔라시티의 태양광 발전 기술을 바탕으로 화성 식민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성 이주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10명 이내의 선발대가 거주를 위한 돔을 건설하고 화성 토양을 농작물 경작이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합니다. 이후 8만 명이 화성으로 이주하며 식민지 건설을 위한 비용은 약 360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년 안에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인터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Now, there was a very peculiar car launch in Britain today. It's the Tesla S electric car, which claims to be able to reach 60 miles an hour in just over 4 seconds, finally putting an end to the idea that electric cars are basically milk floats without the raw power of a lawnmower engine. Well, the Tesla S is the brainchild of the American billionaire Elon Musk. He made his fortune in PayPal and other ventures and is now spending it on the Tesla project and sending rockets into space. I went to meet him in West London.
What we really tried to achieve with the Model S was to create a compelling electric car, something that was really different from people's prior experience. Because most people, last time they drove an electric car was probably a golf cart or maybe a milk float. A milk float. Yeah. So they're used to their idea of an electric car is something that doesn't look good, isn't fast, doesn't have high performance, has low range. We wanted to break the mold of all of that, and so produce something that was beautiful, had high acceleration, incredible handling, had tons of capability, lots of room, and really was better than any gasoline car. That's what we sought to achieve. This is the front trunk. With nothing. Yeah, with nothing in it. We're going to be creating supercharger locations throughout the UK. So you'll be able to charge anywhere at a Tesla supercharger location.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with these supercharger locations is that they're free. So if you buy a Tesla, you'll be able to travel for free anywhere in Britain. And it's free forever. And I'll add one more thing to that, which is we're going to be installing solar panels at all of the supercharger locations, which are intended to develop or generate more electricity in the course of the year than the cars consume that charge there. So the net result is that you'll not only be able to travel for free forever, but on pure sunlight. Well, on this question of our energy bills, which is a huge political topic here now, have we got it wrong in terms of where we're sourcing our energy? Mark my words, solar will be the single largest producer of energy in the UK long term. And you may say, well, isn't it rather maybe cloudy around here? I was going to say, have you ever been outside? Yes, and even though it's cloudy, you still get probably 80 to 90% of the energy coming through the clouds. It's just that you don't have that bright point source of a sun. And a way to appreciate this perhaps is to look at the fact that plants are essentially a solar-powered chemical reaction. And the UK is a very green country. Now, you live in Southern California and Los Angeles, you travel a lot to San Francisco, and you're also interested as a big thought in whether it's possible to travel by what's called a hyperloop. In other words, you go at 800 miles an hour on the ground, essentially, kind of like a train from Los Angeles to San Francisco. I mean, do we suffer from generally a kind of low level of ambition? Should we think bigger than HS2 and think about something like this? I think so. I mean, for reasons beyond the objective, oh, we'll get there faster, it's like you want to do projects that are inspiring and that make people excited about the future. Life's got to be about more than just solving problems. You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 and say, yes, I'm looking forward to that thing happening. And I guess that was my essential disappointment with the California so-called high-speed rail. It's like I was looking at that, wow, and it's like, well, they've got better things. They did better things in Japan 30 years ago. They've got something way better in China. Why are we doing this and spending so much money on it? And it's going to take 20 years, and by that time we'll be 50 years behind what they've got in Japan. I mean, this just doesn't make sense. And we're behind. That was my reaction. That was your reaction to what's happening in California. Yeah. We are behind California. Oh my God, really? Difficult though, maybe to imagine. So I mean, that's brutal. But That's most unfortunate. the other big part of Musk's life is with his company SpaceX, which is committed to improving rocket technology and even getting the human race to other planets. Do you see, really, the future must be in space for the human race? Do you really see this? This is not science fiction. This is actually going to be a fact. Absolutely. I think history fundamentally bifurcates in one of two directions. Either we are a multi-planet species and out there exploring the stars, or we are a single-planet species waiting around for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It's really that I personally I find more motivating, which is going and setting up a base on Mars would just be the greatest adventure ever. 스페이스X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이해. 스페이스X사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켓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 스페이스X사는 앨런 머스크가 2002년에 창업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과 우주선을 디자인하고 제조, 발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행성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어떻게 하면 우주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로켓 재활용을 시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우주 벤처 기업인 스페이스X는 30일 지난 2016년 4월에 이미 발사한 기체를 재활용한 펠컨 9 로켓을 미 남부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사한 로켓에는 통신 위성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 통신 위성은 예정된 궤도로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로켓을 스페이스X는 재활용을 해 위성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페이스X는 기체를 재활용해 비용의 대폭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번 발사와 관련 계약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우주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일반적인 요금인 $6,200만 약 10%는 저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인 달 탐사선 아폴로 이후 인류가 46년 만에 심우주로 돌아갈 기회로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미국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인 스페이스X가 지난달 27일 내년 2명의 시민을 달로 여행 보낸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상당한 예치금을 이미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페이스X 측은 인간의 탐험 정신을 기반으로 인류의 꿈과 희망을 갖고 우주를 여행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말 신체 체력 검사와 훈련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무에서 스페이스X는 자체 자금을 통해 개발한 펠컨 헤비 로켓을 사용할 예정으로 올해 여름 첫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며 성공하게 되면 세턴5 달 로켓 이후 궤도에 안착하는 가장 강력한 수송체가 될 전망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올해 중으로 유인 우주왕복선 크루 드래곤을 ISS로 발사할 예정으로 이 시험 임무는 선원 탑승 없이 자동 모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민간인이 탑승하는 차후 임무는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는 10번째 우주 로켓 발사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우주 개발 경쟁업체인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보다 안정되고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으며 이 로켓 회수는 우주 여행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로켓 발사는 스페이스X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으로 군사용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6년 이후 10여 년간 이어져 온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연합발사동맹 독점을 깼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2014년 미 공군이 민간 우주업체의 군사용 로켓 발사 참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협상을 통해 2015년 입찰 자격을 따냈습니다. 공군은 36개의 로켓 발사 임무 가운데 14개를 스페이스X에 배정하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핵심 기술인 로켓 재착륙 기술, 즉 로켓 재활용을 위한 재착륙 기술을 동영상으로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We've been making some good progress recently with something we call the Grasshopper test project, where we're testing the vertical landing portion of the flight, the sort of terminal portion, which is quite tricky. We've had some good tests. Can we see that? Yeah. So that's just to give a sense of scale. We dressed the cowboy as Johnny Cash and bolted the mannequin to the rocket. All right, let's see that video then, because this is actually amazing when you think about it. You've never seen this before. A rocket blasting off, and then. Yeah, so that rocket is about the size of a 12-story building. So now it's hovering at about 40 meters, and it's constantly adjusting the angle of the pitch and yaw of the main engine and maintaining roll with cold gas thrusters. How cool is that? 스페이스X의 성공 요인과 미래. 어떻게 하신 겁니까? 페이팔, 솔라시티, 테슬라 모터스, 스페이스X. 서로 완전히 다르고 규모도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한 사람이 이 모든 혁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당신에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테드 기획자인 크리스 앤더슨은 머스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비밀을 알려준다면 교육과정에 담고 싶다면서 말입니다. 앤더슨의 질문에 대해 머스크는 명쾌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신만의 생각 프레임이 있다는 것으로 바로 물리학적 사고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생각에는 좋은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물리죠. 아시겠지만 논리의 첫째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의 근본적인 것까지 파고들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는데 유추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대답했습니다. 머스크처럼 문명을 바꾸는 혁신가들은 직관이나 유추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물리학적인 사고인 원리를 통해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물질의 근본적인 곳에까지 파고들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스크의 수많은 혁신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로켓 개발입니다. 이건 역시 물리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성과로서 독학으로 우주공학을 배운 머스크는 로켓 개발을 선언하면서 기존의 데이터와 결과를 배제하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로켓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가 전체 개발비의 단 2%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당시 나사가 참여한 델타 4호의 개발비가 25억 달러였는데 머스크는 이 비용의 10%로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유추를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머스크가 로켓 개발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부터 파헤쳤기 때문에 가능한 발상인 것입니다. 스페이스X를 창업할 때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우리 비즈니스의 첫 번째 목표는 로켓 제작 회사에 오랫동안 만연해온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역시 물리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머스크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열중한 것은 물리학이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이들조차도 머스크만큼 다양한 분야에 철저히 물리학적 사고를 적용하지는 못했을 텐데요. 그가 자신의 비즈니스 전 영역에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원천이 바로 원리로 사고를 전개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추의 함정을 피하는 데는 전두엽의 실행 기능 중에서 점검하기 능력이 매우 요구됩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전개할 때 자신의 가정이 맞는지 아닌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말 그게 맞아? 라고 한번 의문을 품어보는 것이 바로 점검하기의 시작으로 앨런 머스크는 아마도 자기 생각의 흐름을 물리학의 공식처럼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한 단계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점검했을 것입니다. 이 점검하기 능력을 키우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 요인을 정리하여 보면 자기 동기 부여로 충만한 스페이스X사의 CTO 탐 뮬러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꿈을 가진 CEO 앨런 머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도전적인 벤처 풍토와 넓은 발사체 기술 저변 그리고 거대 군수업체들의 과점과 나사의 개발 정책 변화가 바로 앨런 머스크가 성공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주차 혁신기업 사례, 부동산 우주항공, 2차 시 항공 우주산업 분야 혁신 사례, 스페이스X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주차 혁신기업 사례, 컨슈머 인터넷, 하드웨어, 1차 시 소셜 이미지 공유 및 검색 혁신 사례, 핀터레스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